1. 비행기가 격추될 것이다. 2. 100대 더 넓은 1. 폴란드 최악의 상황. 2. 한국의 갑자기 등장. 3. 기적이 만들어졌다. 세계 3차 대전이 코앞까지 다가온 듯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며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군은 즉시 전군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비상준비태세를 명령했는데요. 또한 러시아와 맞서는 동부 전선의 K2 전차의 전진 배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세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의 마을 포르게 원도 5에 떨어져 2명이 사액스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전역의 군사 대비 태세를 격상시키고 즉시 긴급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현재 사태를 파악 중이며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미 폴란드와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국방성 대변인은 우리는 나토의 모든 영역을 방어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다며 러시아의 이번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2차 세계대전의 시작도 폴란드의 침공과 함께 시작됐었죠.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측에서는 미사일이 러시아제임을 확인했고 즉시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토 헌장 5조란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고 개별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나토 동맹을 유지하는 핵심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9.11 당시 나토 헌장 5조가 처음으로 발동됐었고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요청으로 나토 헌장 4조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함께 문제 협의가 발동되어 나토 회원국들의 긴급 협의 회의가 소집된 상황입니다. 4조로 소집되는 회의는 5조를 발동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하는데요. 만일 러시아의 의도적인 공격임이 확인된다면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결말이 엄중한 항의와 경고에 그칠 것이라 예상하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의 본격적인 참전은 안 그래도 핵무기로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푸틴을 자극해 정말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를 노리고 나토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벌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몰라도 유럽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나토뿐만 아니라 EU도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협의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위자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중인 G20 정상회의에서 EU 긴급 정상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SNS를 통해 방금 마테워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고 폴란드 지지에 대한 EU의 완전한 통합과 연대를 보장했다며 나는 16일 발리에서 G20 참석 EU 정상들의 협의 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역시 폴란드에 지지를 보내며 만약에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다고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정군의 준비태세를 명령하며 언제라도 방어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로 향한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가 러시아와 맞서는 폴란드 최전선인 동부전선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 부하 슈차 큰 부총리는 폴란드 육군제 16기 개화 사단에 K2 흑표전차를 배치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K9 파급형인 크라와 함께 운용될 예정입니다. 숱하게 침략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폴란드이기에 이번 사태에 신속하게 군을 배치하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폴란드 공격은 개전 이후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러시아의 이번 공격이 사고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공격당한 것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이나 전역의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현지 시각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아우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이 퍼부어졌습니다. 지난 공격과 마찬가지로 주요 기반 시설에 미사일 공격이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85발이 날아든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 공격이 예상되니 피난처에 머물러 달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이나 방공군은 지난 폭격 이후 긴급히 서방에서 들여온 방공 시스템으로 양 70발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방공망을 뚫고 떨어진 미사일로 이번에도 민간인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미친 듯이 쏟아붓던 미사일이 폴란드까지 닿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 끝나는 사태임에도 러시아는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가 정전을 위한 우크라 평화협정을 결코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러시아가 쓴 미사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반 시설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게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대해 할 말이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공격이 벌어진 것과 같은 날 러시아 타스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러시아인과 러시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등 이중국적자들을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은 54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개전 이후 러시아로 넘어가 러시아 영주권을 받은 우크라이나인은 3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십만의 추가 징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외국인까지 징집하고 민간인 거주고를 폭격하더니 이제는 폴란드까지 공격하는 푸틴의 어리석은 행보가 계속되자 러시아의 몇 안 되는 우방인 중국조차 이번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위협과 무모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 중국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총리가 중국 러시아의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의 무모한 언사와 활동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금 당황했으리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겠다는 군사적 야욕을 보이며 무도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으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앞뒤를 가리지 않는 행보는 동맹국인 중국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판단에 국가가 끌려다닌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을 멈추어야 하겠지만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과 욕심으로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저울질당하고 있습니다. 영연 사태로 푸틴이 절대로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푸틴 정권이 끌어내려지지 않는 이상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되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러시아의 무모한 움직임에 자극받은 북한이 이를 버리지 않을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꼼꼼하고 철저한 후속 지원. 현재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산 무기 체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1월 UAE와 5조 원 규모의 천공 계약 2월엔 이집트와 2조 원 가량의 K9, 그리고 지난 7월 폴란드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 50경 공격기 3종 세트를 사상 최대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K방산의 저력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데요. 1975년 미국산 소총을 역조립하면 첫 발을 뗀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300여 개 넘는 강소업체들이 자리 잡았고 자체 개발한 전차, 군용기, 미사일 등 무기를
NATO 가입국들에 수출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의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 부를 수 있는 K방산을 향한 관심은 오는 21일부터 개최되는 DX 2022에서 또 한 번 증명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방산전 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 군이나 국방부 대표를 보내겠다는 나라가 30개국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이에 해외 군사매체 디펜스타워 한국산 무기가 유럽 대륙을 지키고 있다고 하였죠. 냉전 종식 후 유럽은 사실상 재래식 무기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었는데요. 흠이 선진국이라는 서유럽 국가들조차 주력 장갑차가 1970년대에 생산한 미국 M113이고 주력 자주포는 냉전 시절 때 사용한 M109였습니다. 현재 유럽 주요국의 기갑 장비들은 그나마 운용이 가능한 것이 1980년대 후반 생산된 것으로 장비 노후화가 극심한데요. 냉전 종식에 환호했던 유럽 각국은 누가 더 태평한 모습을 잘 뽐내는지 대결하듯 정규군 규모 축소에 군예산 감축에 멀쩡하던 생산 라인가 폐쇄하는 등 군비 증강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든 것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듯이 뒤늦게 국방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굳게 닫힌 공장문을 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한국산 무기 수입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발표하자 현 일부 언론은 웬 한국산 무기냐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때 폴란드의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딱 한마디로 모든 불만을 종식시켰죠. 바로 한국 말고 대안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목조목 자국산 무기체계의 성능 부족 미국과 유럽산 무기의 납기 지연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과의 협업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과의 협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일반적인 무기 도입 사업에서는 입찰업체를 선정하고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다음 엄격한 성능 테스트를 거친 뒤 계약이 체결됩니다. 보통 23년 걸리고 때로는 현지 사정에 맞춰 더 오래 걸릴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와의 이번 계약은 총괄 합의 과정까지도 매우 빨랐지만 봄계약까지는 고작 51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폴란드 및 유럽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가 다급히 찾는 무기체계는 전투기와 전차 포병 무기입니다. 물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서유럽 방산 기업들도 이런 무기체계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나 어쩐지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계약 후 납품까지 5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서유럽제 무기들은 개발한 국가에서조차 비판받고 있는 실정인데 극악의 가동률과 유지비 그리고 계획 없는 후속 개발 일정은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죠. 반면 한국은 워낙 자체 물량도 만 안정적인 단계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폴란드가 구매한 K9 같은 경우 연내에 48문이 조달이 가능하며 FA50은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는 일정을 세웠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2년 안에 먼저 180대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직접 납품합니다. 특히 납품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기간 중 KAI 한화 현대로템은 현지에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이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인접 국가들의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9일 동유럽권 군사매체 디펜스 24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한국의 군용기 탱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기사를 작성한 줄리우스 사박 기자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슬로바키아는 2018년에 F-16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년째 지연되고 있고 또한 L-39 훈련기는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이에 한국의 FA-50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K2 흑표전차도 T-71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레오파르트 EA4 중고를 들여오는 것도 고려되지만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도입 일정이 확실치 않다. 슬로바키아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슬로바키아까지 살 것 같으면 좋아요 구독. 실제로 DX 2022에 참관한 슬로바키아 야로슬라프 나드 국방장관은
오늘 9월 20일 자신의 SNS에 대표단 30여 명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사진을 게재하면서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과 협상하기 위해 한국으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드 장관은 한국의 중요한 방산업체인 KAI CEO와 협상을 할 것이라며 FA50 도입 협상을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대표단은 경남 사천과 창원 방문해 실제 전투기를 탑승할 기회를 갖는데요. 지난 5월 말 폴란드 국방장관처럼 직접 타보고 따봉 한번 날려주면 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실제로 보면 더 좋아 보이거든.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산 대표 방산 수출 무기인 명품 K9 자주포가 영국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 MFP 사업에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화디펜스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DVD 포럼 2022에서 한국형 K9A2 자주포 선보이기 위해 영국으로 K9A2를 실어보냈는데요. K9A1이 전 세계적으로 가격 대비 우수한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다면 K9A2는 그야말로 성능에서 독보적인 미친 자주포입니다.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K9A2는 이치 확인, 제원 계산, 방열, 송탄 및 장전 신관 장약 사격까지 자동화되는 무인 포탑을 운용해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고 탄약 장전 장치에 구조 변경과 둔감 장약 적용된 자동 장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1분당 10발로 향상시켰습니다. 미국이 개발하려다 막대한 예산을 포기한 그 크루세이더와 동일한 사양이죠. 거기다 지속 사격 능력 확보를 위한 강선 내마모 코팅 도금 기술과 주태력 최소화를 위한 연식 주태 기술 적용하였고 포병 사격 지휘 체계인 BTCS를 통해 포탑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RCWS가 장착됩니다. RCWS 덕분에 K9A2 승무원은 자주포 안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 4km 이내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 K6 중기관총으로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죠. 또한 빠른 표적 획득과 피해 평가를 돕는 관측포탄, 거기에 사거리 100km GAM 155에 CEP 20급 초장사정 활공유도 포탄이 동시에 개발되어 함께 운용 예정인데요. 기존 K9 대비 전투력이 3.19배 향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해뭐에 미쳤죠 그냥. 이 K9을 이야기할 때 항시 같이 언급되는 기종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PGH-2000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K9 자주포는 가성비에서 우수하지 실제 성능은 독일 PGH-2000이 훨씬 뛰어나다라면서 유근히 K9 자주포를 그저 가격만 우수한 자주포로 취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세계 최고라는 PGH-2만이 최근 자국 내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유럽 각국에서 각종의 무기를 지원받은 터라 우크라이나 군의 실전 사용은 베일에 감춰져 있던 성능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은 자국산 PGH-2000 자주포 18문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우커스 페이버 독일 연방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받은 PGH-2000 자주포 상당수가 포신과 약실 장전장치 사격 통제 장비 문제로 운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특히 창고에 있었던 것도 아닌 독일군이 운용하던 자주포였음에도 포신과 약실 내구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고인력 장약을 사용할 때에는 장약의 폭발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탄두의 폭발재가 유폭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차륜형 자주포의 한계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영국의 신형 자주포 사업 분위기 한국의 K9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MFP 사업의 유력 후보는 영국 베이 시스템스의 아처, 프랑스 넥스터의 세자르, 독일 마페이, 베그만 KMW의 RCH 155, 그리고 한국 한화디펜스의 K9A2입니다. K9A2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군은 모두 차륜형 장갑차이죠. 언제적 차륜형이냐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영국군은 사업 초기만 해도 에즈 90 자주포를 대체할 지상군 편제를 개편하면서 경량화와 기동성에 초점을 뒀기에 차륜형 수주가 유력했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차륜형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궤도형인 K9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는 정차 후 유압식 안정화 장치를 전개하고 난 뒤에 또 사람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해야 하는데요. 이에 초탄 발사까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장전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영국 MFP 기본 조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해외 매체 나이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총 18문을 인도받았는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700만 유로의 세자르 자주포가 대당 12만 달러에 되팔리고 있다는 좀 우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베이 시스템스의 아처는 차륜형 자주포이긴 하지만 포탑 모듈을 완전 자동화의 방열 및 연사 속도가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빠른데요.